네, 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그 현장 분위기 전달하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리 물과 공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가 딱 끊기는 이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혼란을 빚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기업 이야기 좀 나눠볼 거예요. 에너지 분야 강소기업 GNC 에너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대호 기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GNC 에너지 어떤 기업인지 키워드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아웃입니다. 뭐 대규모 정전 사태. 이제 여름철 되니까 또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나올 텐데 정전이 일어났다라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어보실 겁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서남부 지역, 이 광명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고요. 뭐 작년 말에는 뭐 코엑스 지역에서도 큰 정전이 일어났었는데 이럴 때 이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있더라도 관리를 잘 못해서 이 정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아웃이라고 꼽아봤고요. 이 GNC 에너지가 비상발전기를 만드는 업체인 거죠? 비상발전기의 이제 주력 분야인데 그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전체 국내 비상발전기 분야에서 25% 그리고 그 중에서도 IDC라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쉽게 말하면 전산센터라고 하죠. 4차 산업시대 이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고 전산센터들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IDC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 국내 1위인 아주 강소 기업 GNC 에너지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대략적인 뭐 표도 준비를 했었는데 대기업들 전산센터는 물론이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뭐 제조업체에서부터 유통업체 이르기까지 또 대규모 전산센터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에서 이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4차 산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비상발전기 그리고 GNC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 우리나라는 산업용 그 전기요금 싸죠. IT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고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IT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 더욱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지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렌드. 비상발전기에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뭐 옷에만 유행이 있는 건 아니고 비상발전기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게 작년 말 불이 났나 봐요. 코엑스에서 정전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그때 화재 신고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코엑스 부근에 인터넷에 이 사진이 많이 돌았는데, 그런데 이게 불이 난 게 아니라 디젤,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매연이었는데 이렇게 정전이 났을 때 디젤 발전기가 돌아갈 때 이걸 화재로 오인해서 신고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해할 만한 것 같아요. 자, 디젤 발전기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매연도 심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특히나 가장 큰 단점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에 있던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겨버리면서 가동을 못했고 때문에 그 원전 사고가 더 커졌거든요. 그 이후에 가스터빈이라,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 가스터빈이라는 비상발전기가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뭐 건물 옥상에도 올릴 수 있고요. 건물 외부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비쌉니다. 해서 GNC 에너지의 매출이라든지 마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해서 이쪽으로 기술 발전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에 ESS라고 하죠. 그 배터리를 붙이는 그런 특허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우리도 이제는 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앞으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다면요, 이런 트렌드를 잘 읽어야지만 앞으로 회사도 뭐 미래 성장 동력을 잘 갖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창업주인 안병철 대표가 이쪽 비상발전기 분야 전문가인데요. 상당히 민첩하게 미래 대응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주에 좀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출 등락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플랜도 짜고 있는데요. 안병철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 비상발전이 단순한 수주 사업보다는 우리가 특화된 투자 사업을 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서 현재 4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에 20개의 발전소를 국내 20개, 해외 10개, 30개의 발전소를 운영하면 이쪽에서 매출이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우리 GNC에너지가 꾸준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려 있습니다. 신성장 사업인 이 신재생 발전소 부분, 이 이야기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안병철 대표가 이제 투자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투자 사업일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데 하수 처리장이나 아니면 뭐 분뇨, 폐수 처리시설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네.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바이오가스라고도 하죠. 이거를 지자체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태워버렸었습니다. 태워버리는데도 돈이 들고요. 그런데 네. GNC 에너지는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사업을 지자체에 먼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부지를 매입하고 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 에너지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고 그걸 또 배분을 하고 이 종합적인 턴키 방식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좀 그 에너지 정책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안병철 대표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GNC 에너지가 2013년에 상장한 이유는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투자 사업을 하고 설명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좀 고전을 해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상장된 에너지 기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신뢰성을 가지고 또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그 바이오가스나 랜드피얼 가스를 소화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좀 태웠습니다. 돈을 들여 태우는 거를 저희들이 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지방자치는 또 수익을 내주면서 우리 기업도 기술 개발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윈윈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네, 기존에 태워버리던 것에서 또 수익을 창출해냈다라는 거네요. 또 그 분야가 커지고 있고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키워드 세 번째 한번 예. 열어볼게요. 자, 들어오는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요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할 수 있다는 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네. 이 GNC 에너지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매출이 줄거나 전년 대비 매출이 줄거나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네. 현재 부채 비율도 60%대 초반으로 재무구조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또한 이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네. 계열사가 없어요. 계열사를 만들어서 좀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전공 외 분야에 한눈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병철 대표는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에 좀 믿음직하고요. 또한 회사 주주들이 주가 저평가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안병철 대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GNC의 비전은 고객과 함께 성장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이라면 내부 고객으로서 우리들이 직원들이 있을 거고 외부 고객으로서 주주와 클라이언트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성장해서 인류에 공헌한 기업이 GNC의 비전이고 또한 우리 GNC의 목표는 세계 제1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꼭 전기와 에너지를 그것도 친환경으로 생산함으로써 인류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 일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빠져들듯이 GNC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움직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올해 실적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컨센서스로 YGFN을 통해서 좀 뽑아봤는데 한번 표를 좀 띄워주실까요? 올해 매출이 1240억 원으로 6.5%늘 전망이고 영업이익이 125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순이익도 한번 보면 6%, 15%, 35%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회사 측이 말하기를 직접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매출도 보수적으로 보는 거다.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회사 측도 내놓고 있고요. 네. 이게 그 PER, 주가 수익 배율을 보면은 올해 말 예상 PER이 8.59배, 12개월 선행 PER이 7.2배로 낮아지는데요. 이런 안정성,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PER 7, 8배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목표 주가는 메리츠종금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각각 13,000원
조금 이상씩을 꼽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이 2020년 목표가 매출 2천억, 영업이익 200억, 시가총액 2천억 원입니다. 현재 한 2배 정도 됩니다. 비상발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 GNC 에너지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대호 기자와 함께 기업 탐탐 시간 꾸려봤네요. 고맙습니다. 네.